예, 어제 3개월 만에 첫 공식 행보로 여당의 정책 연설로 나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두고 정치권이 꽤 시끌시끌합니다. 본인은 총선 출마에 대해 손살을 치고 있는데도 오늘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복귀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려고 그러죠. 네. 정책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보면은 네. 또 정당을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글쎄요.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정치권이 설왕설래하는데 일단 이동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다시 총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러기 위한 과정을 겪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제도권 정치에서 떠나겠다고 선언한 게 얼마 전인데 지금 바로 돌아온다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쑥스럽고 잘못하면 실없는 정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연설까지 TV에서 나선 것은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고 여권으로서는 지금 오는 4월 총선이 그렇게 그 쉬운 것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임종석 실장처럼 그 인지도가 있고 나름 상징성이 있는 후보들을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그리고 임 실장이 사실은 그 제도권 정치를 떠나는 과정에서 종로 공천 문제든 있어가지고 약간 권력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 분란의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그 다시 무마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체제를 지금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주영 교수님. 네. 그런데 뭐 총선에 다시 나가냐 안 나가냐 여부를 떠나서 오늘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팀은 유배 보내고 수사 불응한 사람은 TV에 나온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말하는 현실이 좀 기가 차다. 주 의원은 뭐 이렇게까지 폄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당이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정계에 은퇴하겠다고 얘기한 지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울산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의 대상자가 저렇게 정당연설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땐 지금 여당이 과거와 다르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소위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인도가 높은 대통령이 전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문 색깔이 약간 탈색되어 있는 또 비서실장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다 또 호남이라고 하는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이 계속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낙무하면서 소위 예를 들면 차기 대선 주자도 키워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총선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패싱한다? 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밀고 나가는 것이 총선에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지금 제가 볼 때 여권은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본인한테 주어졌던 정계 개편에 대한 부분에 정계 은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울산 사건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향배가 결정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정대 국장, 그런데 요즘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교수가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뭐 문패밀리들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쳤던 임종석 전 실장이 벌써 돌아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저희 지금 저대로 지금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 김중권 교수 얘기가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결국 문패밀리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에게는 다른 얘기로 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만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큰 뭔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검찰 손을 이제 드디어 묻게 됐으니까 이제 돌아온 거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종로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정세균 현 국무총리 당시에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이 계속 안 비켜줘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지역구를 옮기거나 뭐 그러면 충분히 되는 건데 예. 갑자기 정계를 은퇴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았어요. 그러나 저도 여러 가지를 취재해봤지만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 중에 한 설이 저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저것도 그 중에 한 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찰 장악이 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돌아오는 것도 나중에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뭔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범죄와 관련된 크게 그게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 진중권 전 교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데 일단 그 검찰을 완전히 장악했느냐 이것도 뭐 의문이고 예. 처벌받을 염려가 없어졌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울산 사건이 계속 수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임종석 지금 그 전 실장은 소환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죠. 미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환 조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출마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당선까지 된다면 그게 더 큰 방어막이 되겠죠. 우리가 2018년 생각해 보면은 드루킹 사건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있던 김경수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남지사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나는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와 마찬가지로 선출과는 관계없이 만약에 지은 죄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복귀론을 짚히고 있는 여당 얘기 정치권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외교안보 소식으로 뉴스탑10 이어갑니다.